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도 이 절차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조홍천 의원께 여쭙는 건데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여러 번 출석을 했어야 됐는데 네. 5차례 정도 불출석을 했어요. 네. 사유서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과태료를 여러 차례 부과를 하다가 어제는 이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환을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포기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강제로 출석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2014년도 말에 예. 소위 말하는 문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2015년부터 계속 재판을 받았죠. 네. 2016년 4월 달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어요. 예. 그분이 나중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와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난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죠? 재판장은 예. 하나님과 동기동자입니다. 예.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기 봐요. 힘들 그때 그런 처음으로 봤어요. 관계예요? 네. 그때 처음으로 봤다고요. 음. 거기에 많은 게 농축돼 있을 건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 증언을 해야 될 의무는요, 그냥 단순히 귀찮은 게 아니고요. 그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연하고 엄중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고요. 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이 법 앞에 선서를 하고 사실 그대로 더한 거 보탬도 없이 증언을 해줘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법이 그걸 못 가려주면은 제대로 된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공직자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의무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처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는 최고 공직자는 네. 이 만약에 이런 의무를 갖다가 해태했다. 그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96년도 1월 달에 당시 영부인이던 퍼스트 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네. 대해서 연방 대배심에서 화이트워터 사건을 하면서 소환을 해요. 네. 사흘 만에 영부인이 나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민주당 대선 후보도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뭐 더 이상 아마 또 과태료 2번 낸 거에 대해 부과한 거에 부과된 대해서 거에 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나 봐요. 예. 이의 신청 안 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감시를 못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갖다 붙였는데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니까 과태료가 하여간에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네. 저는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만 예. 많이 배웁니다 요즘. 네. 하여간에 법적으로 뭐 빠져나가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쓴 거군요. 예,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또 지금 그 선거법 위반 네. 상고심 올라갔는데 예. 그것도 지금 일주일째 상고심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아니요 해요. 상고유소인가요? 예, 상고 이유서를 수령해야지 본인이 이제 답변서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록 송부 됐다고 하는 예. 그 서류를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항소심에서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대선이 2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법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면 안 그래도 행정입법을 다 잡고 있는데 사법부가 거기에 굴복을 하고 네. 그냥 넘어가고 예. 일반 시민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사법부가 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은 이건 상권이 분리된 게 아니고 상권이 통합되는 거예요. 뭐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다. 그거를 국민들이 상상을 안 하겠냐고요. 예. 그게 바로 이재명 포비아인데 네. 지금 당장에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법적 절차를 다 해태하고 피해 나가고 하는 거 지금은 뭐 편하겠죠. 네. 괜히 김성태 민간업자 죄송합니다. 아니 뭐 관계. 네. 대장동 네. 민간업자 그 재판 나가지고 선서해서 얘기 잘못하면 또 위증죄 걸릴 거고요. 또 거기서 얘기한 거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기 재판에 또 그게 활용이 될 거고요. 네. 난감하죠. 그게 왜 피하는지 알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김성태 의원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지금 증인- 대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도 안 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일반 보통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져야 되는데 네. 이 재판장도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출석하니까 가태료 300, 500 때리고 뭐 하다 그 구단 그렇게 해가지고 안 오면은 법원이 다음에 할 차례가 뭡니까? 구인장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구인장 발부하거나 안 그러면 7일 이내로 감치 명령을 내리는 거랍니다. 이 감치 명령도 안 내두고 구의장 명령도 발부 안 하고. 결론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예. 그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벌써 이렇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겠죠. 사법부가 벌써 이렇게 자빠져 버리면은 예.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선다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로 이 위험한 이재명 대표의 중심의 입법 권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단을 네. 뭐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방법을 동원한 것은 이렇게 큰 불행을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오로지 이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대선에 누가 되든 간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그 프레임을 위해서는 네. 윤석열 지우기를 하루라도 빨리 빨리 해야 해줘야 된다. 된다. 예. 안 그러면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내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 후보를 만들면 후보의 이미지 하나 비춰지지 않는 그런 선거로 끝날 건데. 예. 한 말씀만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어쨌든 짧게 법원이 부탁드릴게요. 알아서 네. 자꾸 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면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게 다수설인데 네. 재판에도 해당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네. 이제 그게 다수설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월 3일 이후로는 법원은 알아서 스톱한다라고 국민들은 믿을 거예요. 예. 지금 그러면-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럼요.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